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들 촬영 다녀간 지가.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바쁘시니까 선생님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저희 선생님 그때 점사 촬영하신 영상 네, 업로드하고 네, 아마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네, 네네. 저희들한테도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많이 네, 왔는데 네, 오늘은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지금 선생님을 찾아오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고민이 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네, 이 어려운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살고 싶다. 근데 기왕 한번 사는 거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 나는 미치도록 돈을 벌고 싶다. 이 어려운 부분들, 정말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무속인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네, 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사당의 백강보살입니다. 요즘 오시는 손님들이 한결같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연애나 뭐나 그런 부분보다도 경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빚에서 좀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 생활에서 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내가 벗어나서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도 책을 많이 보지만 우리가 책 속에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너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시크릿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자기가 자기 체면을 해요. 나는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라고 지금 사람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에서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된다 잘 된다 해서 진짜 잘 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되려면 물론 그런 옳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크릿만 아니라 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잘 된다라는 나의 어떤 그 체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뭐냐면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는 거, 인성을 갖추는 거. 내가 뭔 장사를 했는데 이거 한 그릇 팔면은 얼마 남는데, 오늘 내가 장사해서 뭔가 오픈해서 내가 힘들어서 오픈해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아니, 내가 이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데도 이 음식이 먹어서 몸에도 좋고, 정말 손님들이 고맙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음식을 내가 손님들이 대접한다라고 내가 장사를 그런 마인드를 바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많은 손님이 날 찾아줄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니 말로 그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려고 너무 돈을 그 앉아서 내 재주로 따려고 도박을 하지, 돈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내가 경험 없이 내 욕심만 갖고 내가 돈 한번 벌어야겠다, 경험도 없이 이 장사 저 장사 하면서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하면서 네 마인드가 틀렸다 이 말이야. 돈만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오냐고. 내가 돈을 내 손에 거머쥐려면은 내가 이 밥을 팔았을 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제품을 팔을 적에 그 제품이 올바르고 좋은 제품이어야 계속 단골이 생기고 내 제품에 고객이 생기는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와줍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길다고 보면은 3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3년도 안 갑니다. 6개월이면은 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왜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내 이익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좋은 것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내가 던져주고 내가 그 대가를 받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이익이나 돈을 앞세워서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이 한이 맺히다 보니까 내가 돈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갖고 살려고 하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내가 그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이 볼펜 하나 팔려고 하면은 이 볼펜이 성능이 얼만큼 써야 되고, 이거 몇 번 쓰다가 이게 붓이 거꾸럽다든지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불량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이 장사는 내 양심을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내 마음을 파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또 찾아주고 신의를 갖고 내 물건을 사가고 먹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그러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그 오리 무리 속에서 자랐겠죠. 근데 자라다 보니까 틀려. 생각하는 것이나 모양새가 틀려.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백조라는 걸 깨닫게 돼 있어. 근데 오리 새끼가 백조인지를 모르고 살면은 때가 되면 내가 백조인 줄 알고 백조 인생을 사는데, 내가 원래 오리 새끼인데 내가 백조인 줄 착각한다 이 말이지. 뭐처럼 그냥 금방 떼돈을 벌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모르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량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잘 모르는데 내 객기나 호기만 갖고 이 어려운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해도 주인을 잘 만나면은 그 말이 명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수레를 끄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났을 때, 내가 물론 사람이 내 사주팔자, 우리 집에 손님 오시는 손님들이 이 경기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하면 돈을 벌겠소? 그 질문도 잘못된 거예요. 뭐가 맞느냐? 그럼 네가 그것이 맞는데, 그럼 네가 나는 뭐라 하냐면 뭐가 좋겠어라고 물어보면 네가 제일로 잘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지. 그러면 네가 잘하는 거에 그 분야에 대해서 네가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분야에 무엇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그것도 좋지만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났을 때 내가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짐꾼을 하는 사람을, 그 스승을, 사람을 잘 만나니까 나를 인재로 쓰더라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인재인데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나를 짐꾼으로 쓰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적응도 안 되지. 이걸 때려쳐. 이걸 어떻게 하지? 당장에 먹고 살 길은 없고 자식들 가르쳐야 되고 이 현실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인재인데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써주는 거,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이 사람은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힘들 적에 내가 속을 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3대의 공을 쌓는갑다. 네네. 자가 잘 됐을 때. 네. 자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갑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네네네.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전생에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그런 스승을 만나고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천우신조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사람이 나한테 돈도 갖다 주는 것이지, 내 욕심만 갖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잘났다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잘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미 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행시 합격하고 공부만 잘해도 내가 내 인생이 그래야 되고 내가 평생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명문대를 나왔어도
해외 유학파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 현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 포인트를 못 맞추면은 그 사업은 꽝이에요. 그죠? 내가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영리합니다. 통신 매개체도 있고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고, 근데 자기가 머리 좋아서 머리로 머리 굴리는 거, 잣대로 재는 거, 간 보는 거, 응? 자기 손익계산서를 다 이렇게 저렇게 뽑아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거,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먹고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그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이 상부상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것을 줬을 때 이 사람 나한테 좋은 것을 물어다 줍니다. 응? 그러듯이 내가 잘났어,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우기고 주장하는 거, 응? 내 이익이 앞서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지는 모르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익을 뽑아먹고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이기주의로 달라들기 때문에 자기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옳다고 나만 잘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그죠? 그럼 내가 배고플 때는 식당에 가죠.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길을 가야 되고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끄집어내서 끌어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이 너무 어려운 이 시점에서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어디를 가야 되냐 이거야. 응? 그럼 종교생활도 좋다 이거야. 종교생활은 내 마음의 의지가 될 뿐이지 나를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원인이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들처럼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네.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죠. 교회나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냥 본인의 그냥 마음 수양일 뿐인 거죠. 종교는 하나의 내가 의지고, 네네.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거. 네네. 잠시 잠깐 나를 위안을 주는 거. 그것이지. 내 생각을, 방법은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 마인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 똑같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하는 짓이 똑같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은데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 그 오시는 손님들 나한테 보면 참 한심합니다. 손님들 오시는 손님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내 사주를 보고 내 조상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조상 좀 맞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 내가 언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언제 운이 들어오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걸 봐달라 이 말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만 살겠다는 거 아니요. 머리하고 꼬랑지는 자르고 몸통만. 그럼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면서 너 들어가 너 죽어 이놈을 딛고 나는 일어서야 되고 나만 살라고 허우적거리는 거야. 결국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거기서 수영이라도 할 줄 알고 조금 하면은 같이 나올 수 있고 같이 끌고 나올 수 있지. 그러나 거기서도 저만 살겠다고 하면은 같이 죽는 거야. 응? 공생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서로 상호간에 상생해요. 네네. 이제는 이 21세기는 네네. 정말 상생하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하는 놈은 절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 이익을 나만 따먹고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끌어가야만이 그것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상생해요. 어? 우리가 음지도 있고 양지도 있고 밤낮이 있고 그죠? 겨울이 있으면 여름도 있고 그러나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양의 기운이 나오면은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음지에 가서 조용히
나를 내 자아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를 돌아다 보면서 음지에서 내 기운을 끌어올려서 내 기운이 에너지가 됐을 때 양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음지에서 내가 양 기운을 그 힘을 길러서 양지에 나와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 그럼 연예인도 보면은 저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잘 나간다고 하지만 인성이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나라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그 뭐 버닝썬 그죠? 사건이라든지 그죠? 네. 인성이 안 되니까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살았으면 국민을 위한 배품이 있어야지. 근데 저 잘났다고 못된 짓은 다 해가면서 그럼 그 나라의 역적이다 이 말이에요.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바르고 성공한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이중성이죠. 인성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부가 다 되지가 않고 그 뒤에 본인들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대자연은 도로 원위치 시켜버립니다. 도로 다시 끌어서 내려버립니다. 이번에 그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죠. 당연하죠. 세상은 거저 얻는 것도 없고 거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네. 첫 번째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익을 쫓기보다는 진심을 담은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해라라는 말씀. 진정성이 있는 네. 거.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귀되 쉽게 말하면 주변에 내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내 거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사귀라는 말씀. 네. 그러시죠? 네. 네. 선생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제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답답할 때 이 무속인들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몇몇 잘못된 무속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분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이 인식이 많이 지금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속인을 찾아갔을 때 네.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무속인에 대해서 이분은 내가 믿고 따라도 되는지 아니면 이분은 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하고는 맞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도 무속인이지만 네네. 무속인이라는 것은 신을 모시는 부분, 네. 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감과 직관력, 땅을 보면 땅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읽을 줄 알고 어떤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어떤 비방이나 굿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거, 또 애군 액사이나 어떤 병사이나 그런 부분도 풀어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무속인들이 우리가 재주 많은 사람은 데려다가 우리가 돈 주고 시켜서 부려먹으면 됩니다. 재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장인이라고 그래요. 재주가 출중한 분을 장인이라고 하죠. 도자기 빚는 분이나 명창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장인, 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인성과 내 에너지, 내 질량, 내가 갖추지 않은 우리가 못 배운 사람은 우리가 무식하다고 하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무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이 있어도 내가 그 지식을 풀어먹을지 모르면 집에 장롱 속에 금두꺼비가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롱 속에 넣어놓은 금은 지식입니다. 그걸 꺼내서 내가 활용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그것을 유익하게 쓴다면 그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질량을 높이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속인들은 뭐냐면은 내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 사람도 물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해주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지만 내 이익이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주지도 않고 또 재주가 있다가 신에서 떠나버리면 신에서도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제대로 운용을 할 적에 신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하지만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일반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신은 떠납니다. 그럼 이 재주 많은 사람이 하는 순간에 바보가 됩니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공부하지 않고 이 인성을 갖추지 않은 이 질량감이 없는 그런 보살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용만 당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보살님들이나 무속인들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이 앞서는 분들. 금전을 많이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네네. 또 일을 하면서 돈은 들어가겠지요. 네. 모든 비용은 뭐든지 하면은 사람이 움직이고 내 집에서 문 열고 나오면 거기서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나 뭐냐면은 진정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 무속인들이 재주는 있지만 자기의 인성이나 자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 가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거나 계속해서 그다 보면 끄슬려 다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말 저도 손님들을 보면서 이제 무속인도 좀 그런 부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나도 무속인이지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점사를 볼 적에 자기가 옳은 이 선생님이 옳은 선생님인지 아이고 무식한 선생인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선생인지 몰라. 이 손님이 몰라. 자기가 그걸 판단을 못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나 점을 보고 못 오고 오지만은 잘 맞추고 이 보살님이 얼마나 잘 맞추지? 얼마나 영감하지? 그걸로 옵니다. 그러나 영감함도 같이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서 그 앞을 내다볼 줄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줄 것인가 끌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생을 만나야 내가 돈을 들여서 구슬하든 멋을 내 생활이 나아지고 내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올바른 선생을 역량이 있는 무식한 선생이 아니라 역량이 있는 선생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나는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다 해줘도 보는 사람이 이 손님이 너무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질량감 너무 낮아.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거야. 옳은지 어쩐지도 몰라. 내 일 안 하면 자식 주고. 이건 협박점이야. 이건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죠? 그렇죠. 너 이렇게 안 하면 그것은 협박점이에요. 근데 많은 무속인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점사를 보신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점사는 우리가 보면서 협박점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손님이 왔는데 너 이렇게 일 안 하면 너 죽어 하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답답하죠. 다행히 또 돈이 있어서 또 일을 해서 일하다 보면 또 멋이라도 한 가지 또 덕을 봅니다. 근데 너무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선생을 사람을 보는 눈도 그 사람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역량 있는 선생을 만나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을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말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끌어주고 이렇게 다 끌어올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자신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점을 잘 보고 잘 맞추는 부분도 그게 중요하지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주냐. 그 잘 사람의 맞추기도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느 방법을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그 힘든 부분에서 제대로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원인을 네네. 잡아서 제대로 이끌어주라는 얘기예요. 네네. 응? 그런 무속인이 어찌 보면 진정성이 있고 또 사람마다 각자 문제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손님을 보면서 때로는 욕 나옵니다. 내가 입이 마르도 옳은 얘기를 해주고 너는 이렇게 해서 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놈이 보면 사기꾼 같죠. 근데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내가 업을 닦는 사람이지 업을 쌓는 사람은 아니고 옳게 바르게 일러줘도 믿음이 없고 아이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저기서 듣던 얘기 여기서도 오니까 그 얘기 하네. 그런 돈 있으면 경기도 어려운데 그 돈 갖다가 저 가족끼리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밥 먹어. 정말 찾아왔으면 이 선생님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면 죽어야지. 떠넣어줘도 주는 법도 떠넣어줘도 못 받아먹는 멍청한 인간들이 많은데 답답해요 진짜.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아주 명쾌하게 잘 들었고요. 저희 시청자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네네. 이 시점에서 정말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제 얘기가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내가 살려고 정말 내가 한번 살고 싶다. 응? 내가 진짜 바닥도 찍어보고 나 정말 나는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나를 못으로 찾아오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나를 못으로 찾아와. 근데 내가 부도일보 직전이다. 나 진짜 어렵다. 나는 조금 사업성 좀 자영업도 좀 크게 하시고 좀 사업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제 바코드가 좀 맞습니다. 정말 실패하신 분,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정말 기사회생을 하고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 내 인생 한번 바꾸고 싶다. 나 한번 살아야겠다. 내가 이대로는 정말 한이 맺혀서 이대로는 내가 억울해서 못 죽는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정말 인연이 돼서 저한테 한번 오세요. 그러면은 전화 상담하셔도 좋지만 내가 살고자 오는데 내가 해외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저 전라북도에 앉아있지만 한번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조성에 대한 거, 당신 사주에 대한 거, 당신의 관상, 당신의 심상, 그 다음에 당신의 역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관상이 좋고 아무리 사주가 좋다 그래도 그 조상이 좋다 그래도 네 심상이 비틀어져 있으면은 니는 죽어야 돼. 살 길이 없어. 그러나 정말 살라고 네가 바닥 찍고 정말 살라고 맘 먹었다면은 오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 나는 사회에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 나라 사람들이 잘 되라고 빌어주는 사람이고 또 그 어렵고 실패한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은 나 한번 찾아와. 그래서 나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살 길이 무엇이요 하고 한번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한번 만나러 오세요. 그럼 내가 살 길 일러드리고 정말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단 간보고 장난치고 그 믿음 없는 그런 싹퉁머리는 짓은 하지 말고 지 인생 갖고 뭐 장난할 일 있어? 그죠? 정말 거듭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정말 짓고 일어서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다 오면은 오세요. 나는 그 사람들은 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되게끔 빌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